안녕하십니까. 권재원의 교육톡톡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뵙습니다. 사실은 교원의 미디어 활동에 관한 어쩌고저쩌고 규칙 때문에 미디어 활동을 하는 선생님들이 엄청나게 많이 위축이 되셨고요. 저 역시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촬영을 안 했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많이 하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한 해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하나 정도는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요청이 있어서 한참 고민하다가 하나를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냐면요, 수능 예비 소집일 날입니다. 그래서 수능 대입 이런 거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나 교육 얘기하면 맨날 대입 얘기만 하지 않습니까? 물론 대입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체로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는 선생님들 중에서는 대입보다 더 중요한 거 많다, 이런 얘기 많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솔직히 대입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 중요하고요. 왜냐면은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온갖 말이 다 나오는데, 온갖 말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사람의 창조적이고 지적인 역량이 갈수록 더 중요해진다는 것이거든요.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요, 보통 교육 수준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맞는 사람다운 능력, 역량을 발휘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교육의 연한은 점점 더 길어져야 되고 양도 더 많아져야 되는 것은 맞죠. 그러니까 대학 교육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느냐에 우리나라의 미래가 걸려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대입에 대한 논의가 바로 이러한 어떻게 대학 교육을 훌륭하게 잘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입 논의를 보면요, 마치 어떤 특정한 대학에 입학만 하면 그걸로 인생의 승부는 다 끝난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옛날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죠. 옛날 대학 입시 학원 중에 등용문 학원이라고 하는 학원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있나요? 등용문이라는 건 뭐예요? 잉어가 어떤 문을 돌파하면 그 순간 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학생만 되면 이미 용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생만 되면 이미 게임 끝이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의 어떤 한국의 민족 정서랄까요? 그런 관념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런데 앞으로 대학 교육이 점점 더 중요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대학생이 된 다음부터가 더 중요하다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을 이야기할 때는 대학생을 어떻게 뽑을 것인가가 아니라 대학생을 일단 어떻게 길러낼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각 대학은 저마다 전공이 있고 학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공과 학과가 거기에 가장 걸맞은 그 속에서 가장 훌륭한 교육적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학생을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령 그림을 그리는데 가장 뛰어난 재능을 발휘했을 학생이 의사가 되겠다고 의과대학에 간다거나, 혹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아이들을 보살피는데 가장 훌륭한 능력을 발휘했을 학생이 공과대학에 가서 기계를 상대하고 있다거나, 혹은 공대에 가서 컴퓨터를 프로그래밍하고 인공지능을 설계하는 일을 했어야 할 그런 학생이 영문과를 가가지고 번역과 통역 업무에 종사하게 된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각 분야, 영역, 전공 전체를 놓고 봐도 굉장히 손해이고, 그리고 자기와 맞지 않는 그런 곳에서 그런 것을 공부하고 그런 곳에서 일하게 된 그 학생들 개개인에게도 굉장히 불행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회를 위해서라도, 대학을 위해서라도, 또 학생 개인을 위해서라도 각 전공 학과별로 거기에 가장 맞는 그런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대학 교육의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당장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수학 능력 평가라고는 시험, 이 시험 점수를, 높은 시험 점수를 받는 것이 대학에서 공부하는 데 필요한 어떤 능력의 한 척도는 될 수 있겠지만은, 이게 각
각 분야, 각 전공, 각 학과별로 필요로 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공통의 잣대가 될 수 있는가 하는 데 대해서는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프로스포츠 팀에서 선수를 선발한다고 해봅시다. 야구팀에서, 축구팀에서, 배구팀에서, 농구팀에서 각 종목별로 원하는 운동 능력은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각 종목 안에서도 그 포지션에 따라서 가령 세터에게 필요한 능력, 센터에게 필요한 능력, 라이트에게 필요한 능력, 레프트에게 필요한 능력, 혹은 리베로에게 필요한 능력은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 선수들을 모두 한 가지 기준을 가지고 선발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가 되겠죠. 물론 점프력이라든지 스피드라든지 근력 같은 공통의 요소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되는 선수들을 위주로 선발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선수를 선발한다면은 각 포지션별로 가장 맞는 선수를 선발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수능과 그 밖에 이것을 보충할 수 있는 다른 다양한 어떤 전형 요소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금방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입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이겁니다. 각 분야별로, 전공별로, 학과별로 거기에 가장 적합하고 여기에서 가장 훌륭한 성취를 거둘 가능성이 있는 학생을 어떻게 선발할 수 있는 것이냐지, 공정성 여부는 그 다음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또한 대입은 대학생을 선발하는 과정인가 동시에 초, 중, 고, 고등학교의 그 보통 교육과정의 최종적인 성취를 평가하는 것이 되어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통 교육과정의 그래서 목표로 하는 성취는 항상 그 시대에 가장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역량을 목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970년대, 80년대 때 보통 교육이 교육과정이 목표로 하고 있는 역량과 2020년대의 교육과정이 목표로 하고 있는 역량은 다를 것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목표로 하는 역량이 다르기 때문에 교과의 내용 혹은 수업하는 방법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매치돼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달라진 내용과 달라진 방법을 가지고 학생들을 교육하는 교육과정이 적용이 되었다면은 그것을 평가하는 방법도 당연히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평가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의 교육을 얼마나 타당하게 평가할 수 있느냐가 1차적인 목적이 되어야 되지, 그 평가가 누구에게 불리하고 누구에게 유리하냐, 이게 1차적인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유리하고 불리하고, 즉 공정성은 평가에서 적용돼야 될 것이 아니라 그 평가가 이루어지기 전까지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적용돼야 되는 것이죠. 가령 예술적인 소양을 갖춘 그런 사람이 앞으로 필요하다 그러면은 대입이 됐든 뭐가 됐든 그 평가에는 예술적 소양을 반드시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때 공정성은 예술 작품을 향유하기가 어려운 가난한 집 아이들은 어쩌라고 예술적 소양을 평가하느냐, 이런 식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집 아이들도 학교에서 충분히 예술적인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그러한 기회를 제공하라. 이게 바로 공정성의 화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대입과 관련돼서 일어나고 있는 온갖 가지 공정성 담론들을 보면요, 교육 기회에서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평가 방법에서의 공정성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앞뒤가 안 맞는 것이죠. 즉 교육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고 그 결과를 측정하는 평가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 실제로 교육이 목표로 하는 바가 아닌 그저 뒷말이 나오기 어려운 가장 쉬운 평가 방법을 택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른 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가 이미 융합적 사고와 창의성을 중요시하는 그러한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교육이 정답을 찾는 교육, 그것도 5개 중에 정답 하나를 찾는 교육에 머무르고 있다. 이래서는
미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앞뒤가 맞는 이야기입니까? 만약에 정답을 찾는 교육이 이미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질문을 하는 교육,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영역을 창조하는 교육으로 가야 된다라고 요구를 했다면요, 그 결과에 대한 평가 역시 정답을 찾는 평가가 아니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교육에 대해서는 정답을 찾는 교육을 한다라면서 욕을 하면서 그 최종적인 결과를 측정하는 평가에 대해서는 공정하지 않으니 그냥 시험을 치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도대체 이게 무슨 장단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심지어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분은 이 둘이 모순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교사에 대한 불신이 높아가지고 할 수 없이 평가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평가 방법을 선택하든 공정성 이야기가 끝이 나겠습니까?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시간은 대입 수능 수학능력 평가를 하루 앞둔 날입니다. 온 나라가 준계엄 상태에 빠지는 수능 말이죠.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수능이 되었건 수행평가가 되었건 학교 기말고사가 되었건 평가는 교육의 전부가 아니라 아주 일부에 불과합니다. 어쩌면 그것도 굉장히 작은 일부에 불과하죠. 물론 교육과정을 백워드로 짜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평가를 먼저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평가에 대해서 이렇게 과도하게 많은 관심을 가지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백워드니 포워드니 이런 거를 알고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대선 후보들도 다들 마찬가지고요. 달리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 교육에 좀 관심을 가집시다. 그리고 교육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그 교육의 일부인 평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으면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교사들 말을 들어야 되죠. 물론 교사들 말을 듣기가 싫어가지고 교원의 미디어 활동 지침인지 뭔지 만들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냥 답답합니다. 그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년에는 유튜브가 아니라 글로써 주로 자주 찾아뵈려고 합니다. 슬프게 안녕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